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살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자,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결론적인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을 했다라는 결론인데요. 우선 제 소개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입니다. 도선풍수지리란 신안계 물형설이라는 풍수지리인데요. 본 풍수지리학은 1100년 전에 도선국사가 시조로서 이 본 풍수지리학은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명맥만 이어온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없이 이것이 구전으로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 풍수지리학을 전수받고 39년간 이 자연을 풍수지리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풍수에 의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발생했고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모두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적용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되나 하고 풍수지리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청계천이 복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1000년 만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저는 풍수를 과학으로 방송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을 하게 됐는가를 최초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천이 생기는 거죠. 또랑물서부터 천이 생기고 또 강이 있고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있는 만큼 그만한 그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천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청계천은 옛날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어디서 물이 발원됐느냐면 청운동 계곡, 북악산, 또 인왕산, 남산 이 청계천을 현재 청계천을 중심으로 각 처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청계천이 있는 부분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그렇게 청계천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물은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덮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물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모두 물이 다 합류가 돼 가지고 청계천에서 흘러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발달되면서 사회가 서울시가 발전하면서 자꾸 이게 이제 하수도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많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자살은 언제 첫 번째 했는가? 조선 영조 때죠. 조선 영조가 치수 사업을 한다고 청계천을 현재와 같이 넓이와 깊이를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파면 안 되는가? 이 청계천은 사람의 배부입니다. 배. 무슨 얘기냐면은 인왕산이 그 머리예요. 풍수용어로는 현무라 그러고 그리고 좌청룡이 지금 청와대 뒤에 북악산 있죠? 이것이 좌청룡입니다. 그리고 우백호가 오른팔이 남산이에요. 남산. 그러니까 현무 머리 왼팔 오른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거든요.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 된 거죠. 이것을 와인 형상이라고 그래요. 풍수용어로 사람이 누워있다. 그래서 와인 형상이라고 하는데 청계천이 바로 그 명치가
현재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명치예요. 여기서부터 이 중랑천까지가 사람의 배부입니다.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보면 와인 형상이다.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람의 배를 가려면 죽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죽죠.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조선 영조가 이 배 부위를 치수 사업을 한다고 현재와 같이 넓게 깊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흐르는 게 천인데 물도 없는 데다가 그 넓게 깊이 파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배를 갈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배를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죽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지난번과 같이 덮어져 있으면 흥하는가? 우리나라는 그 서울이 중심이죠. 모든 것이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본사도 94%가 서울이고 또 정치를 하는 청와대, 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또 어떤 각 그 부처, 행정부처가 다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우리나라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서울이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은 그 서울의 중심보다 말입니다. 사람의 형상, 와인 형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가르면 죽는 것과 같이 서울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예로부터 청계천이 갈라져 있을 때는 도저히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이 67달러였던 겁니다. 67달러면 아마 지금 북한 실정도 안 되는 그런, 저도 이제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던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으로 1958년도부터 61년까지 3년간 청계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배를 꼬매놓은 거죠. 갈라진 배를 꼬매놓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그때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도부터 청계천을 완전히 복개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개하고 20-30년 만에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1위 국가까지 대발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국운이 융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운이 청계천이 갈라졌으면 완전히 깨진 것이고 다시 덮어져 있으면 국운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운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발전을 이룩한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시 갈라놨잖아요. 갈라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갈라놓은 걸 보고 나라가 망한다. 이거 빨리 복귀하든가 어떤 비보풍수, 청계천을 보완해서 길지를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애원애원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유명한 방송 박종진의 캐논한말하는 데 가서도 얘기를 했고 언론에도 40여 보도를 했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제가 말하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실행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망하느냐? 이미 답이 나온 거죠. 60년대 이전 시절 그때 국민소득 67달러 지금으로 보면 뭐 다 잘해야
뭐 3만 달러 가고 있는데 아마 2천 달러나 될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풍수학이라는 건요. 10년이면은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10년이면은 그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는 방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근데 이미 이제 벌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2021년도니까 18년이 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요,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에요. 운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운이 있어야 우리 개인도 잘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국운이 융성해야 된다. 국운융성 하는데 국운융성은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무슨 뭐 태극기 흔들면 되고 뭐 방송이나 잘하면 되고 뭐 좌파들이 나라 망쳐놓는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 살리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병행을 물론 해야지. 좌파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긴 막아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근원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걸. 아니 맹장 걸렸는데 맹장 걸리려면 이게 수술을 하거나 뭐 조치를 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뭐 먹큐름인가 빨간약 발라서 됩니까?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원인을 치료를 해야지. 원인을 해야 이게 다 되는 거지. 이게 원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이렇게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 판사하는 식으로다가 이것을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미 우리나라가 2번을 자살했다는 겁니다. 조선 영조 때 하고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이렇게 갈라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졌다. 그때 조선 영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계천 갈라놓고 나라가 더 어렵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 이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우리 역대 풍수 대단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학대사 정도전 이런 분도 대가 아닙니까? 풍수지 대가. 34번째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사실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1000년 만에 이걸 밝혀낸 거예요. 정말 천우신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풍수라는 걸 모르고 자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저는 풍수를 과거로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나라 살리는 방법이 그럼 뭐냐? 결론이 났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과거같이 청계천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비법풍수를 한다는 거예요. 비법풍수가 뭐냐? 청계천에다가 아치를 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제 홍보물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사람의 배입니까? 배. 이게 좌청룡 우백호. 이게 그러니까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풍수라는 건 뭐냐? 이 배에다가 이렇게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청계천이에요. 여기다가 이 무궁화나무를 이렇게 다 심음으로써 청계천에 무궁화꽃 축제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됩니다. 왜냐? 각 나라에 무궁화가 250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 각 나라에다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 그 나라에 무궁화를 보내주면 우리나라
저 대한민국 서울 중심에다가 심어주겠다. 심어놓고 팻말을 달아주겠다. 그래서 세계의 무궁화꽃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각 나라에서 안 보내줄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보내주는 무궁화를 심어놓고, 이 청계천이 6km니까 6km에다 심어놓고 팻말을 달아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 거, 어느 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러면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니까 무궁화를 심어서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지가 되는 거죠. 나라는 나라대로 구분이 형성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세계인이 뭐 관광 와가지고 무궁화꽃만 보고 갑니까? 우리나라를 다 둘러보죠. 이게 엄청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 살리는 거는 기정사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 청계천에다가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런 그 무궁한 발전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지금 모든 능력이 기반이 다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는 우리나라의 그 기반이 다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청계천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발전을 이룩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풍수만 잘 활용하면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이거 빨리 나라 살리는데 무궁화 청계천에 무궁화 심는 거 이거 우리가 빨리 동참해서 해야 됩니다. 올해라도 해야 돼. 올해라도 늦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면 덮자마자 우리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군이 융성하는 걸 우리 국민이 느껴요. 느끼면은 바로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청계천에 우리 국군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낸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은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도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돼서 숨을 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풍수지리라는 것이 정말 인류의 제가 최초로 완벽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단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희망의 새아침 한국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희망이 있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분야별로 어떤 분야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강의가 거의 900회에 1000회에 아마 다 될 겁니다. 1000번을 강의를 해서 이미 올렸어요. 1000번 할 동안에 무슨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한 건 그리고 저는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살한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 사람은 자살하면 끝나요. 그죠?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운명이라는 건 80%이기 때문에 다시 융통해서 이 운명은 또 살릴 수가 있어요. 80% 때문에 이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사람과 같이 어떤 동물과 같이 죽으면 끝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풍수지리학은. 이 공동체 운명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오늘 제 얘기에 정말 귀 기울이시고 전 국민이, 어쨌든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일단 나서야 됩니다. 다만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나서야 돼요. 이 청계천 비보풍수 무궁화 심기를 하면 나라 살리고
또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서 제 얘기를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자살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